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서정갑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혈압이 약간 올랐습니다. 서정갑 본부장님한테 벌금형을 이 정부가 내리고 또 서정갑 본부장님께 감청을 하고 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요즘 이상한 단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희들은 떼약볕에서 엄동설안에 시청 앞 동화면세점 서울역 광장 온 거리를 누비면서 우리가 그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며 목이 터지라고 같이 외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얼굴을 이름 한 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금은 어디서 돈이 나서 신문 광고에 우파 보수 세력 또 대한민국을 지켜낸 정체성을 갖다가 지켜낸 국민행동본부를 약화시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얼마 전에 참 천인공노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을 좀먹는 바로 그 민주당 박지원과 같은 종북 정치인들 때문에 또 친북 쌀을 퍼주라고 하는 친북 성향의 정치인들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노골적으로 빨갱이 강령을 걸어놓고 그 강령을 대로 북한을 숙모하는 민노당 강기갑 이정희 같은 이런 정치인들이 거리를 대한민국의 정치가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 이것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가끔 쌀을 퍼주자고 합니다. 쌀을 퍼준 결과가 그 쌀과 돈이 대포알이 되고 핵무장이 되고 미사일이 돼가지고 저희들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라는 사람이 집권당입니다. 지난 11월 2일 한국선진화재단 특강 포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위 이념 짜집기를 했는데, 이념이라 하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파면 우파, 좌파면 좌파. 근데 이상하게 중도파가 나오긴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가운데 선을 유지한다 해서 그냥 억지로 이해한다고 치고요. 개혁 중도 보수라는 이상한 말을 붙여가지고 우리는 개혁 중도 보수를 지향하겠다. 중도 좌파까지도 포용하겠다. 다시 말하면 빨갱이까지도 포용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이 바로 11월 2일 날 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연평도 폭격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좌파까지 포용하겠다는 한나라당 안상수가 좌파한테 폭격을 맞고 지금 기분이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북한에 쌀이나 퍼주자고 헛소리하고 개혁 중도 보수 타령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얕잡아보고 연평도를 폭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안에 있는 박지원 같은 종북 세력들을 제거하지 않고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난 3월 26일 날 북한 괴뢰에 격침된 참 천안함 폭침 사건, 46명의 젊은 해군 수병들이 순국했고 또 몇 개월 바로 지나가지고 정치권 국민들은 그들을 죽음을 감상적으로 받아들이다가 정치권들이 유야무야 해버리고 하니까
천안함 사건을 깨끗이 잊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8개월이 지난 11월 23일 북한 괴뢰는 드디어 우리의 영토인 연평도를 폭격하여 우리의 군인과 우리의 민간인을 살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을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 박지원, 송영길 이런 친북 자정 정치인들 마치 천안함 사건이 북한 괴뢰에 저질러졌는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말로서 침략자 북한 괴뢰의 편을 들거나 아니면은 그들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들을 갖다가 물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울분도 나고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애국가 합창단으로 불려지는 서울 글로리 합창단과 또 제한군인의 합창단을 지난 18일 날 KBS 홀에서 천안함 46형사 추모 음악회를 하여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거기서 윤청자 여사, 민평기 상사의 어머님 되시고 또 사망보상금을 갖다 국가에 무기를 사달라고 내신 그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되시는 윤청자 여사께서 오시다 좀. 그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외친 말이 있습니다. 북한 괴뢰를 절대로 경계하자. 또 쌀을 절대 퍼주지 말자. 천안함 폭침 사건을 절대 잊지 말자. 우리 이렇게 말을 외친 지 바로 나흘 만에 연평도 폭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북 결의안을 하는데 말이죠. 대한민국 국회가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규탄 결의안을 만드는데 만약에 일본이나 또는 다른 선진국들, 미국이나 구라파 어느 나라라도 자기 나라가 적으로부터 침공을 받았을 때라든가 국가 위난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그 적에 대해서 응징과 또 응분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북 결의안을 의회라는 데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당일날 안 만들면은 바로 그 다음날 반드시 결의안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3개월이 지나서야 대북 결의안, 그것도 응징이 포함되지 않은 어리숙한 되지도 않은 대북 결의안을 냈습니다. 거기에 비꼰한 자들 많습니다. 거기에 반대한 자들 많습니다. 반대하고 기권한 자들은 자가 아니고 놈자짜입니다. 이번에도 말이죠. 북한 괴뢰의 무차별한 포격이 계속되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초능을 다투며 국가 안보 위기를 관리하고 또 상황 파악을 하고 군을 통제해야 될 그러한 김태형 국방장관의 소위 한나라당 그 비례대표이자 박근혜 의원의 대변인격으로 불리는 그 이정현이라는 국회의원이 국방장관을 딱 붙들어 맸습니다. 바로 상황이 24분에 2시 53분인가 벌어졌는데 34분인가 벌어졌는데 딱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장관이 국회에 또 붙잡혔죠. 국방장관을 붙잡아놓고 상황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아니 상황을 지금 파악하고 지시를 내리고 이걸 해야 될 국방장관을 잡아놓고 상황 보고를 하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상황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국회에서 상황 보고 하라 하니까 붙잡힌 그 국방장관은 1시간 1분 뒤에 겨우 국회를 빠져나왔습니다. 보고를 다 하고 무슨 보고를 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착한 방송사들이 바로 그 장면들을 전부 다 그걸 해서 녹화를 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무장관이 지금 전쟁을 포고 선전포고나 다루는 그 국가의 피침을 받았는데 국방장관을 붙들어 놓고 니 가지마 우리한테 상황 보고해. 국가 중요 우선순위도 모르는 자들이 국정 운영을 한답시고 큰 배치 달고 국가안보 위급 시에 국방장관을 국회에 붙잡아 둔다는 것 이 어찌 통탄하고 개탄하지 않은 일입니까? 김대중과 노무현과 그의 휘하인 친북 좌경 정치꾼들 이런 사람들이 근무해가지고 퍼준 돈과 햇볕 정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대포알이 되고 미사일이 되고 또 핵무기 위협 공갈 협박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토록 일방적으로 당하며 살게 되었던 이 이유는 전부 다 친북 좌경 정치인들 즉 못된 친북 국회의원들 때문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요구하건대 정부는 말이죠. 박지원과 같은 대한민국의 등에 비수를 꽂고 있는 친북 정치인들을 조사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적죄와 여적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갖다가 걸어서 또 국가보안법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구속할 수도 있고 기소할 수도 있고 조사할 수도 있는데 왜 그대로 그들을 놓아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중도 실용인지 나는 의문이 많습니다. 공안기관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예컨대 국군 기무사령부나 경찰이나 검찰 등 공안기관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친북 좌경 정치인들을 모조리 정치권에서 쓸어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는 김정일을 만나 환대받은 정치인들도 있고 환대받은 고위 정치 공직자들도 있습니다. 김정일을 만났다고 해서 김정일을 비판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김정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환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대한민국이 천하람이 폭침당하고 또 이 모든 고통을 저희들이 핵무장을 하고 뭐 이럴 때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있을 수 없는 김정은 3대 세습에 대해서도 입을 딱 보호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치권의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을 국회에 붙잡아두고 상황 보고하라는 정치인들 또 국가 위기 사태도 모르고 이런 자들이 국정을 운영을 하니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충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가 충천하는 게 아니고 분노가 충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차제에 소위 대북 포용 정책으로 위장 포장된 대한민국 재산 포주기 정책인 햇볕 정책을 깨끗하게 백지화시킨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바로 이 길만이 대한민국과 이명박 정부의 위상을 높이는 또 그래야만 그것이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가지고 소위 인식의 전환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기상을 바꾸는 바로 좌파적 벌겋게 물들어 있는 대한민국을 파란 과거의 우리의 대한민국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백지화시키는 선언을 한다면 그렇게 되면 햇볕 정책을 물리친 대통령으로서 용기 있는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남을 거라는 확신을 해봅니다.
국방부 장관이 적의 공격에 긴급 대응할 시간을 뺏는 국회의원들, 이런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우리 국회에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 비판은커녕 북한 괴뢰의 핵 개발에 침묵으로 일관한 그러한 정치인들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정치판의 주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핵무장하는 길하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소위 말하는 햇볕 정책을 완전히 파란 대한민국 정책으로 바꾸는 길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영태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햇볕 정책을 핵폭탄으로 투하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